오늘 2026년 7월 27일 오늘 오후 6시 23분이고요. 제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울트라를 꼭 제 가슴에 붙이지 않아도 자전거에 거치대로 걸어도 음성 녹음이 제법 잘 됩니다. 지난번에 마이크 없을 때는 그 울트라가 이제 저랑 멀어지면은 그 본체가 마이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음성 녹음이 잘 안 돼서 항상 가슴에 붙였는데, 가슴에 붙이는 그 목걸이가 조금 여름철에 목에 안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귀찮아도 자전거 거치대에 걸어봤습니다. 따릉이가 이제 제 자전거가 아니니까 뭔가 달려면은 좀 복잡합니다. 핸드폰 거치대도 달고 울트라도 달고, 그리고 이 거치대 자체가 지금 이렇게 꽉 조여지지가 않아서 조금 불안정한 상태로 거치되어 있습니다. 흔들림이 많은데 액션캠 자체가 흔들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영상 품질은 나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핸드폰 적어놨던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존심에 대해서. 자존심 중요한데, 자존심이 자존감은 아니에요. 자존심이 없다고 자존감이 낮은 건 아니고, 자존감이 높다고 자존심이 높은 게 아닙니다. 서로 연관이 조금은 있지만 같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자존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육아를 하다 보니까 육아와 관련된 피부도 많이 보고요. 육아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잘 삽니다.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면은 불행한 삶을 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중요한데, 자존심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중요하다기보다 나의 체면이에요. 자존심만 높다고 자존감이 높아지지,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비용적으로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내 자존심은 얼마짜린가.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사회잖아요. 인간은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어떻게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요.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합리적이지 못하고 자존심만 내세우다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청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을 때 그냥 딱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갖가지 변명들을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잘못을 인정 안 할 때가 있거든요. 누가 봐도 잘못했는데 잘못을 인정 안 할 때가 있어요. 일종의 자존심일 수 있어요. 난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자존심. 다른 사람이 다 봐도 잘못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소모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그걸로 더 법적으로 뭔가 배상을 자꾸 하라고 하고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이러는 게 쉽진 않아요. 꼭 그런 갈등 상황에서 뭐 무조건 인정하고 이러라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내가 이런 판단에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존심을 얼마까지 들여서 지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투자에서도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가 있죠. 잘못된 투자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100점 100승을 할 순 없잖아요. 이세돌 프로도 대국을 하면 20%는 진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잘못된 판단을 했을 당시에 내가 이거를 깔끔히 인정하고 뭐 다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내가 그런 투자를 했을 리가 없어, 내가 잘못된 투자를 했을 리가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이어가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정말 큰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제가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청한 뒤로 굉장히 빨리 고쳤는데요. 버튼 잘 눌립니다. 안에 있는 버튼은 잘 눌립니다. 옆에 있는 버튼도 잘 눌리고요. 버튼이 없어서, 1번이라는 버튼이 없어서 열린 버튼으로 교체해 놓은 게 하나 있네요. 뒤쪽 거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고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청소했는지 확인을 못 했네요. 엘리베이터가 바로 있어서. 여기 사실 엘리베이터에 에어컨도 있습니다. 위에 보면 안 틀어져 있긴 한데, 사실 사람이 이렇게 적게 하는 엘리베이터에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살다 보면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뭐 좀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이 올 때면 나는 지금 나의 자존심을 위해 얼마까지 쓸 건가, 비용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주제를 끝내고요. 성형외과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머리에서 정리가 잘 안 돼요.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뭐 아는 게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정리하는데 좀 애를 먹습니다. 내 머리선 알고 있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좋은 강사와 아닌 강사의 차이죠. 옛날에 학원 강사 중에 잘하는 사람 보면 잘 설명을 해줘요. 그런 걸 일목요연하게 필요한 데까지.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딱 하고 나오는데, 설명 되게 못하고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었거든요. 뭐 학원이든 학교든. 근데 그분들 실력이 없지 않아요. 되게 웃긴 게, 그 강사로서의 그런 실력, 그러니까 표현력이 좀 부족한 거지, 본인 자체로의,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이면 수학 실력 없지 않아요. 상당합니다. 만약에 수능 문제 나와서 풀라 그러면은 다 풀어요. 근데 그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본인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하고,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타인에게 당연하지 않았을 때 그걸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성형외과 얘기하려면 이제 시술과 수술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수술을 한때 많이 했었고, 지금은 수술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시술을 주로 하는데, 가끔 양쪽에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는 수술해야 되는데, 아, 이거는 수술하지 말고 시술해야 되는데.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은 이걸 듣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결론은 시술로 될 거는 시술로 하면 되고, 시술로 안 될 거는 수술로 해야 돼요. 좀 달라요, 두 개가. 아예 다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특징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거여서 효과나 그런 게 다른데, 분명하게 특징은 있잖아요. 시술은 좀 더 비침습적이고 회복이 빠르고 통증도 적고 이런 특징이 있고요. 수술은 훨씬 더 침습적이에요. 침습적이고, 뭐 비용 효과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시술보다 싸죠. 왜냐하면 보통 한 번에 끝나니까, 한두 번에. 근데 그렇게 완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자기 상황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수술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눈 수술이랑 코 수술이에요. 근데 코도 뭐 학회를 가보거나 또는 뭐 일반 사람들 보면은 시술로 되게 많이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코에다가 실도 넣어보고 필러도 넣고 여러 가지 물건 넣고 시술로 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코 같은 거는 수술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눈도 엄밀히 말해서 시술로 좀 보완을 할 수는 있지만, 눈밑 지방 같은 거는 심한 사람은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해서 거기를 완전하게 1차적으로 해결한 상태로 시술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다른 거예요. 내가 좀 뭐 중요한, 내가 코 수술을 굳이 하고 싶진 않은데 일시적으로 중요한 어떤 행사라든지 좀 코가 이쁘게 보여야 되는 상황이 딱 있다, 일시적으로. 그 일시적인 상황을 위해서 코 수술은 할 수 없잖아요. 수술이라는 건 좀 영구적인 거고, 나중에라도 5년, 10년, 15년 지나서 모양이 바뀌고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일시적인 한순간을 위해 그렇게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엔 시술을 잠시 할 수 있죠. 필러를 넣으면은 코가 커지고 이쁘게 나올 수 있어요. 잠시 동안. 문제는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한두 달만 지나도 코에 필러를 넣은 경우는, 이제 필러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필러는 퍼져요. 코에 단단한 뼈가 받쳐주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래쪽은 이제 연골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필러 같은 물질을 넣었을 때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필러 자체도 퍼지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 필러가 대부분이 히알루론산 필러입니다. 그걸 쓰는 이유는 가역적으로 저희가 잘못되거나 필요할 때 녹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히알루론산들을 녹여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게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퍼진다는 데 있습니다. 가스분해가 되고 하면서 가교 결합이 풀리면서 모양이 바뀌어요. 근데 코 수술을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단단한 연골이라든지, 연골도 그냥 물렁물렁한 연골이 아니라 늑연골 같은 연골을 쓴다든지, 또는 실리콘 보형물 자체도 굉장히 단단한 그런 보형물이죠. 그런 걸 쓰기 때문에 모양이 상당히 오래 유지가 됩니다. 단지 그 실리콘에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나 감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단점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코를 뭐 단회성으로 일시적으로 높여야 되는 상황은 거의 없으니까 수술을 하는 게 맞고, 눈도 일반적인 상황에선 수술을 하는 게 맞다. 눈을 뭐 시술로 어떻게 오래 뭐 유지하겠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항노화 이런 거 관심 많잖아요, 사람들이. 항노화 관심 많은데 그 중에 얼굴 거상이 있어요, 거상. 저는 만약에 시간이랑 돈이 많다면 시술을 젊을 때부터 꾸준하게 받는 걸 어느 정도 추천드리고요. 근데 막 이미 지금 이 기술 개발이 있기 전에 옛날 50년대, 60년대 이제 태어나신 분들은 이미 너무 탄력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시술로 사실 큰 변화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가령 내가 시술을 할 때 뭐 한 1, 2mm씩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내가 10mm, 뭐 15mm가 쳐져 있는 사람이라면 1, 2mm가 당겨진다고 체감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해서, 내가 만약에 정말 이거 당기고 싶다 하면은 수술을 해서 10mm 이렇게 당겨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톡스 같은 것도, 이게 미간주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 특히 미간주름 심하게 파인 분들 많은데, 미간주름이 생기기 전에 맞아서 인상을 덜 써서 주름이 안 생기게 해야지, 이미 생긴 뒤로는 그거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미 생겼다 그러면 간단한 시술은 아니고 복잡한 수술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술과 수술의 한계와 특성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수술은 땡기는 정도 이런 건 많이 땡기고 할 수 있지만 부작용도 그만큼 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만큼 땡기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다 설명을 하잖아요. 가령 우리 안면 거상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거상을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거상을 하면 당연히 부작용 중에 뭐 수술하면 신경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손상이 없어도 이 구조물의 배열이 바뀌거든요. 우리 얼굴이 근육층이랑 뼈 위에 근육층이랑 뭐 스마스층이랑 지방층이랑 막 피부층이랑 이렇게 막 있는데, 이 관계가 바뀌어 버린단 말이죠. 제가 지금 웃으면은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신경을 통해서 근육한테 움직여라 이렇게 신호를 줘서 근육이 움직이는 건데, 근육이 움직이면 그 위에 있는 뭐 스마스층이나 지방층 피부가 같이 움직이면서 어떤 표정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술로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리면은 표정이 생각보다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정을 지을 때. 가만히 있을 때는 너무 좋죠. 다 당겨져서 주름 하나 없어지고 쫙쫙 펴지고. 근데 표정을 지으면 어색하고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 효과 너무 좋거든요. 몇 년 조금 지나면 특정 나오는 게 있습니다. 특히 팔자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웃으면서 살잖아요. 표정을 짓고. 또 수술 잘 되면은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더 많이 웃겠죠. 웃으면은 피부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피부가 늘어난 거를 용수철에 비유하면은, 용수철을 쭉 어느 정도 당기다가 놓으면은 돌아오잖아요. 근데 한계 탄성 이후까지 당기면 안 돌아오죠. 놔도 안 돌아오는 그 한계가 있는데, 젊었을 때는 우리 피부 탄성이 굉장히 좋아요. 쫙쫙 돌아옵니다. 어떤 손상을 받아도 돌아오는데, 나이가 들면서 처지는 거는 그 탄성이 사라진 거거든요. 늘어난 용수철과 같아요. 그럼 늘어난 용수철을 다시 안 늘어나게 돌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방법은 뭐냐? 늘어난 부분만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어난 부분만큼 용수철을 잘랐다고 해서 길이는 짧아졌을지언정 그 용수철의 탄성이 복구가 됐나요? 안 됐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술로 당겨놓은 피부가 탄력을 회복한 게 아니라 늘어난 부분만 잘라서 붙여놓은 거다. 바로 이해가 되실 거고, 용수철 아니라 고무줄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작용이 아니고 수술의 특성이거든요. 피부의 특성이고.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다 본인이 이해를 하고 사실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다 설명하면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해요. 근데 뭐 현대 사회에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그런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수술하라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조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냐 시술이냐, 시술로 되는 건 시술로 하시고, 특히 시술로 평소에 잘 관리를 하면 수술하는 나이를 좀 늦출 수도 있다. 근데 이미 그 기회를 놓친 분들은 수술 말고는 답이 없을 수도 있다. 시술로는 만족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시술이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본인의 이해 정도를 조금 높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수술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도 복잡한 거예요. 요즘 화두가 부동산이라 부동산 얘기 잠깐 더 하면, 오늘은 녹화가 길어요. 왜냐하면 액션 팟에 결합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이상 배터리 갈 겁니다.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세금은 무조건 전가됩니다. 조세의 전가는 경제학에 나오는 당연한 너무 기본적인 원리고요.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서 누구한테 얼마가 전가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조세의 전가의 개념은,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전세 살고 있는, 월세 살고 있는 사람과 집주인이 있다고 했을 때 세금을 세입자한테 매기던 임대인한테 매기던 차이는 없다. 단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조세가 늘어나면은 사회적 후생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게 경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을 지금 높인다는 건데, 그리고 지금 뭐 거주하고 있지 않은 1주택자도 나쁜 사람이다. 기존엔 2주택자 나쁜 사람이다. 지금은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과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제 주변에도 부동산을 굳이 소유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투자처가 있다든지 자신의 생활 환경에 맞춰서 내가 굳이 소유하지 않고 그 소유할 돈으로 다른 일을 하고 그냥 나는 집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내쫓는 정책이죠. 지금 실거주 안 하면 나쁜 사람이다, 세금 더 물리겠다, 또 토어제 자체도 실거주 안 하면 토지 거래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2주택자 더 중부하겠다. 이 모든 게 전세나 월세를 없애는 실수요로 만드는 건데, 그럼 불필요하게 전세가 없어지면서 전월세가 없어지면서 전월세 값이 오르겠죠. 전월세 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간극을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럼 집값이 또 올라요. 전세가가 올라서. 이걸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다. 공급 폭탄을 내야 된다. 그리고 어제 의학 전문 기자 그 홍해걸 씨가 반포 1, 2 사주구죠. 네, 지금 이름 아직 못 정했나? DH 뭐 반포 플러스트인가 이런 이름 지었다가 바꾼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의 사진을 올리면서 너무 삭막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해요. 용적률 300%로 짓는 요즘 아파트들 너무 삭막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포함해서 용적률 300% 아파트 너무 뭐 숨 쉴 공간도 없어요. 원베일리 이런 데도 청담, 르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났고,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용적률을 제한을 할 수도 있지만 제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건물 높게 지으면 돼요. 동수 줄여서, 공간 간격을 확보하고 동수 줄여서 층수 올리고. 건설비가 많이 들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건설비가 많이 드는 거를 보존을 해주게 정책을 짜야죠. 임대주택 같은 거 없애고 재초안 없애고 분양가 상한제 없애서 도시 환경을 개선을 시켜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발코니 면적 30% 삭제 조항, 말도 안 되는 도시 미관 정책을 펼치면서 임대주택 넣으라고 하고 기부 체납하라고 하는 상황은 도시를 슬럼화시킬 뿐입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용적률이 500%가 넘어요. 근데 거기 답답합니까? 그걸 보면? 얼마 전에 직접 다녀오기도 했지만 답답하지 않습니다. 용적률 상관없이 동수 줄이고 건물 높이면 충분히 좋아지는데 돈이 든다. 그 돈은 세금으로 뜯을 돈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도시환경 미관을 좋게 바꿀 수 있다. 이상입니다.